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조건부 확률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들어갈게요. 조건부 확률은 출제가 잘 됐던 문제들이고요. 조건부 확률은 항상 문제에서 어떻게 주어지냐면 주로 문장제 문장으로 주어지고 항상 어떤 뭐뭐 쓸 때라는 조건이 붙어요. 뭐뭐 쓸 때라는 조건이 붙고 뒤에 이제 확률 구하기. 요런 패턴으로 나오고요. 얘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가장 좋은 풀이는 표 그리기 가장 좋아요. 그래서 표 그려서 푸는 문제가 출제가 여러 개가 됐거든요. 이제 차후에 이제 그 기출문제 풀면서 정리할 텐데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표 그려서 이제 표만 가지고 읽으면 되게 쉽게 풀릴 수가 있는 문제죠. 그래 기본 공식이 뭐냐면 이런 거죠. P 만약에 B 바 A라 그러면은 얘는 A라는 조건 하에서 A일 때 B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총 경우의 수가 PA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PA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것은 조심할 게 있어요. PB가 아닙니다. 반드시 PA와 고집합 B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표를 그린 다음에요. 얘는 전체 분에 이렇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표가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요. A가 있고 B가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A일 조건 하에서 만약에 C, D라고 쳤을 때 C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야. 요걸 구하는 거야. 그쵸? 그때 어떻게 한다? 여기 C하고 D 전체 분의 얘가 되기 때문에요. 얘는 C 플러스 D 분의 그냥 C가 되는 것이 A 확률에 대한 공식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기 된다라는 거야. 됐죠?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PA가 되죠. PA가. 잠깐. PA가 일어날 확률은 여기서는 전체 경우가 C 플러스 D에 대한 개수 분의 그 다음에 C가 일어날 거 말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은 항상 PA분의 PA 교집합이에요. 여기 A의 안에 들어간 C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문제를 푼다는 거죠. 자,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공식이 뭐가 있냐면요. 여기서 이제 PA 교집합 B가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또 같은 원리로 여기도 곱하게 되면 PA 곱하기 그 다음에 PB 바 A가 된다는 것까지 알 수 있고요. 문제에서 만약에 독립이란 말이 주어지잖아. 독립이란 조건이 주어지면은 얘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바가 사라져가지고 PB가 돼버리는 거지 그냥. 그래서 얘는 독립의 경우는 PA 교집합 B가 그냥 PA 곱하기 PB가 된다는 것까지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구제를 보시게 되면 거기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죠. 그쵸? 요것이 이제 요것의 이름이 확률의 곱셈 정리가 되는 거야. 확률의 곱셈 정리. 자, 여기까지. 뭐, 용어는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이렇게 교집합인데 곱셈이 되는 이유는 이게 곱하기 됐기 때문에 곱셈 정리를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용어들까지 잘 정리하고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자, 기출문제 나오면 쭉 보시면 대부분이 다 이 표 가지고 문제 풉니다. 자, 이번 시간은 독립시행의 확률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텐데요. 이렇게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일단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라고 했을 때요. 얘가 이렇게 N번 반복하는 시행을 합니다. 여러 번 반복하는 시행을 하게 됐을 때 얘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독립시행인 경우에 이것을 우리는 통틀어서 독립시행 확률이라 그러고 얘는 공식이 나오는 거죠. 자, 공식 정리할게요. 어떻게 합니까? NC 아래 그 다음에 P의 R제곱 그 다음에 1-P의 얘는 N-R제곱 이렇게 나오는 공식이죠. 그쵸? 이렇게 세운다는 거고 독립시행의 확률도 출제가 잘 된 거기 때문에 이 공식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정리하네. 사건 A가 R회 발생할 확률을 말하는 거죠. R회. 그래서 R회 발생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주사위를 던질 때요. 주사위를 4번 던진대요. 주사위를 4번.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나올 눈이 2번, 3의 배수의 눈이 2번. 2회 나올 확률을 구하는 거네요.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키워드는 4번이라는 말, 그리고 3의 배수의 눈이 2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4번 던졌을 때 우리는 여기 이제 n번이니까 n번 4, C 뭐가 나오냐면 여기 4의 눈이 2회 나오는 거니까 2가 이렇게 되는 거죠. 2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얼마죠?
3하고 6에 2개가 되니까 6분의 2가 되는 거죠. 그쵸? 6분의 2. 정확히 말하면 3분의 1 이렇게 되겠지. 3분의 1. 얘가 제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3분의 2가 되겠죠. 1 마이너스 P니까. 얘 또 4 빼기 2이기 때문에 2가 되는 요것이 이제 확률을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요거 계산을 해보세요. 요거는 27분의 8이라는 답이 나온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요. 동시에 확률을 문제도 기출문제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문제를 풀면서 정리할게요. 이 공식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 공식을 통째로 암기해야 되고 얘는 나중에 이항 분포에서 쓰이는 공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자, 정리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확률 분포표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건데요. 확률 분포표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하고 분산을 구하는 문제도 출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이것도 잘 정리할게요. 일단 확률 분포표에 나오는 변수를 이런 표현을 써요. 얘는 이산 확률 변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변수 자체가 이산 떨어져 있는 걸 말합니다. 다음에 배우게 된 정규 분포 같은 경우는 이산이 아니라 연속 확률 분포가 되기 때문에 얘는 별개로 이산 확률이라는 것은 딱 1, 2, 3, 4 떨어진 경우를 말하는 거고 연속이라는 거는 1과 2 사이 전체를 다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한 다음에 반드시 얘는 표 가지고 문제를 푼다. 표. 자, 표를 한번 그립시다. 어떻게 표를 그립니까? 라고 말하면 위에는 별량이 들어가고 밑에가 이제 P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표를 그리는 거죠. 마지막 총합이 항상 여기가 1 되는 것까지. 자, 이렇게. 여기 예를 들어서 뭐 x1, x2 쭉 해서 xn이 있다고 치면 이 확률은 p1, p2 그 다음에 pn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1 되는 것이고 공식이 가장 중요한 공식은 확률의 합이 1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공식이죠. 확률의 합이 1이야. 됐죠? 두 번째 공식은 뭐가 됩니까? 두 번째 공식은 평균을 구하는 거야. 이 x를 구하라. 얘는 공식이 뭐였었죠? 얘는 얘랑 얘랑 곱하고 더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더하고 얘랑 곱해서 더하실 때 답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공식이 시그마 xip야. 이렇게 합시다. 그냥 xip야. 이렇게 합시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는 요거를 다 곱해가지고 더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세 번째, 분산. 분산에 대한 공식이 뭐였었죠? 분산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은 별량의 제곱의 평균, 즉 이 x의 제곱에서 얘는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겁니다. 이 x의 제곱을 빼는 거고 매우 중요한 공식이기 때문에요. 2번과 3번은 항상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얘를 가지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얘를 가지고 여기 x의 변수가 아니라 바꿔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꿔버려요. ax 플러스 b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v도 v에다가 똑같이 ax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얘는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a의 ex 플러스 b가 되면서 전부 다 계산하지만 분산이라는 것은 평균으로 떨어진 정도를 말하기 때문에 b는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냥 앞에 것만 이렇게 해서 식을 세우면 되는 거죠. b는 의미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토탈 하나, 둘, 셋, 네 가지 공식 가지고 문제가 다 풀리거든요. 자, 정리 한번 하시고 요것도 그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2013년 9월 7일 서울시 문제 볼게요. 어떤 농구 선수가 자유투를 성공할 확률이 10분의 7이라고 한다. 그러면 자유투를 성공할 확률이 10분의 7이면 실패 확률이 10분의 3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선수가 3번의 자유투를 할 때, 자, 3번이라는 숫자가 나왔죠. 자, 이럴 때 2번 이상 성공할 확률은 아시겠지만 확률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횟수가 나오는 경우는 전부 다 독립시행의 확률이죠. 자, 문제 프로세스는 독립시행의 확률로 문제를 푸는 거죠. 독립시행의 확률. 자, 공식이 뭐죠? 얘는 NCR하고 그 다음에 확률 전체가 주어지면 P의 R제곱 그 다음에 1-P의 Q-R 하게 되면 이게 동식의 확률에 대한 계산이죠. 자, 그대로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물은 게 뭐냐면 2번 이상이기 때문에 2번 이상을 만들려고 그러면 2번도 되겠지만 3번도 될 것 아니에요. 그쵸? 2번, 3번인 경우 2개를 더하면 되겠죠. 첫 번째 2번인 경우는 결국 뭐니? R이 2번인 거니까 3C 2가 될 것이고요. 확률이 10분의 7이니까 10분의 7에 R제곱 2제곱이 될 것이고 나머지 1-P 10분의 3에 그 다음에 1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2번의 확률을 말하는 것이고요. 3번은 얘는 3C 3에
그 다음에 10분의 7의 세제곱이 될 것이고요. 나머지 10분의 3의 0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겠죠. 단순한 계산 문제예요. 자, 봅시다. 자, 3C. 3C는 3C라고 똑같으니까 3 되겠죠. 3.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10의 제곱, 100분의 77의 49 곱하기. 얘는 10분의 3. 플러스, 얘도 마찬가지다. 3C3은 1을 말하는 거죠. 1. 하나밖에 없죠. 얘는 10의 세제곱, 분의, 그 다음에 7세제곱 49 곱하기 7. 7, 9, 63, 7, 4, 28, 343 이렇게 되겠네요. 요 계산이 좀 복잡한데요. 일단 분모가 전부 다 12세제곱 1000이 돼요. 1000이 되고 얘는 3, 3은 9를 곱해야 되겠죠. 9를 여기다 곱합시다. 9, 9, 9, 81, 9, 4, 36. 그 다음에 343을 더하면 답이 되겠죠. 아이고, 계산이 좀 복잡하네요. 자, 그러면 얘는 1000분의 3, 이거 두 개 더하게 되면 784가 되나요? 그러면 0.784가 되니까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문제네요. 그쵸? 이렇게 동일시 확률이라는 게 보여야 됩니다. 확률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횟수가 나오는 경우를 말하는 거니까 정리할게요. 남학생 100명과 여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손목시계와 휴대전화 소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모든 학생들은 손목시계와 휴대전화 적어도 하나를 소지하고 있다. 그리고 손목시계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180명 중에서, 자,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왔는데요. 일단 표를 만들게요. 이런 경우는요, 자, 표를 그리는 거예요. 표 그리기다. 문제를 보면은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뭐뭐 할 때 보는 거잖아요. 그쵸? 얘는 조건부 확률이죠. 조건부 확률의 풀이는 표를 그리는 게 좋아요. 자, 조건부 확률이다. 표를 그리는데요. 이건 조금 복잡하게 좀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남학생이 있고 그 다음에 여학생이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손목시계가 있고 휴대전화가 이렇게 있죠. 그런데 여기 있지만 적어도 하나 소지하고 있는데요. 그럼 당연히 둘 다 있는 경우도 있겠죠. 둘 다. 자, 그래서 손목시계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180명이래요. 자, 일단 표시합시다. 얘가 180명이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남학생이 70명이고요. 자, 남학생이 70명이고, 그 다음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220명이라네요. 그럴 때 남학생이 74명이다. 그런데요, 그래서 좀 다시 봐야 되는데, 총 남학생 수가 여기 나왔었죠. 남학생 수가 100명이고요. 여학생 수가 200명이래요. 원래는 300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400이 됐지. 무슨 얘기냐? 손목시계랑 휴대전화 둘 다인 경우가 있으니까 둘 다인 경우를 빼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 몇 명이 되겠습니까? 300이 돼야 되니까 얘는 100일 수밖에 없죠. 100. 여기 100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목시계 NA 더하기 MB-NA 교집합 B가 NA 합집합 B가 되는 거니까 얘는 144, 100이니까 44명이 되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죠.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얘를 NA 합집합 B라 합시다. 그럼 NA 합집합 B 공식이 뭐죠?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여기에 이게 NA가 되는 것이고 얘가 NB가 되는 것이고 NA 합집합 B, NA 교집합 B가 되겠죠? 44명. 자, 잘은 모르지만 여기는 분명히 56명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죠. 손목시계 도전 여자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일단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럴 때, 자, 손목시계와 휴대전화를 모두 가지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임의로 한 명 선택할 때 이 중에서 100명 중에서 여학생의 확률 다 나왔죠. 정답은 100분의 56이 되겠죠. 자, 100분의 56은 약분하면 4, 1은 4, 4, 4, 16, 25. 이런 답이 있습니까? 답이 이렇게 있네요. 그쵸? 자, 이렇게 표가 주어지지 않고 식이 주어진 경우는요, 이 조건부 확률 보이죠? 뭐뭐 할 때란 조건부 확률이 보이게 되면 표를 그리시면 표를 그리는 게 좋아요. 최대한 표를 그려놓고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간단하게 문제가 풀립니다. 표 그리기 어렵지 않죠? 얘는 다만 좀 조심할 게 있는 게 손목, 시계, 휴대전화
둘 다인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표 가운데 하나가 더 들어간다라는 거. 마지막에 합 들어가는 거겠죠. 그쵸? 그리고 표를 그려놓고 나서 여자애들은 알 수가 없어, 두 개는.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뭐니? 둘 다인 경우를 알 수가 있죠. 총 100명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를 그려놓으니까 문제가 딱 보였죠. 이것이 조건 확률에 대한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정리합니다. 다음 문제는요. 2014년 6월 21일 지방지 문제고요. 위의 문제랑 동일하게 식이 주어졌네요. 그렇죠? 식이 쭉 나왔을 때는 읽고 나서 얘를 어떻게 합니까? 식으로 표로 표시하는 게 중요한 거죠. 마지막 문제 읽으니까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학생이 할 때 나왔으니까 얘는 전형적인 조건 확률의 문제고, 조건 확률의 문제는 최대한 그래프, 표를 그리는 게 중요하다. 자, 봅니다. 자, 안경을 낀 학생, 전체 학생의 40% 남학생 어떻게 나왔으니까, 얘는 표를 분리할 때 일단 남학생이 있고, 그 다음에 여학생이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안경을 낀 학생, 안경을 끼지 않은 학생, 이렇게 표를 분리하면 깔끔하게 전개가 되겠죠. 자, 표만 그리면 아주 쉽게 풀립니다. 이런 것들은. 일단 여기는 숫자가 안 나왔고 퍼센트가 나왔으니까 퍼센트 그대로 적을게요. 안경을 낀 학생은 전체 학생의 40%이고요. 40% 그대로 적을게요. 40이라고. 그 다음에 남학생은 전체 학생의 50%다. 50이라고 적읍시다. 그리고 안경을 낀 남학생은 전체 학생의 25%다. 이거 쉽잖아요. 전체 학생이 얼마나 나왔으니까 25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됐습니까? 자, 이제 해석되죠? 여기 바로 들어갈게. 25니까 더해서 15가 돼야 될 것이고요. 여기가 안경을 끼지 않은 게 60이 되겠지? 표가 바로 완성이 되겠네요. 그쵸? 당연히 얘가 50이 되겠죠. 이게 50이니까 50이겠죠? 자, 그리고 나서 안경을 끼지 않은 학생은 50을 만들려고 그러면 25가 될 것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표가 좀 완성이 되네요. 그쵸? 35가 되면 이제 끝났지. 표가 다 만들어졌네요. 일자. 이 학교 여학생 중에서 한 명 뽑았을 때 요거네. 그쵸? 여학생 중에서 50명 중에서 그 다음에 안경을 끼고 있을 확률, 안경 끼고 있으니까 요거네. 그치? 50분의 15가 답이겠네요. 바로 답이 나오죠. 50분의 15. 5, 3, 15. 0.3 되네요. 그쵸? 문제가, 답이 분수가 있네요. 답이 3번이에요. 3번. 이렇게 3번인데 10분의 3 되는 거죠. 자, 아시겠죠? 조건부 확률의 구조 보이시죠? 무조건 표를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가장 좋다. 그 다음에 잃는다. 정리할게요. 자, 4번 2014년 8월 30일 문제고요. 이것도 좀 복잡하게 보이죠? 어느 지구대 조기 축구팀 A, B는 친선 경기를 하면서 5번의 경기를 하여, 5번에 나오네. 5번. 5번의 경기를 하여, 자, 이것도 독립시행이 보이죠? 독립시행. 두 팀 A, B 중에서 어느 한 팀이 먼저 3번을 이기며 승리하는 것으로 하였다. 3번을 이기며 승리한다. 자, 근데 이전에 두 팀의 경기 결과 한 경기에서 A팀 이길 확률은 3분의 2고 B팀 이길 확률은 3분의 1이다. A는 3분의 2, A가 더 많이 이기네요. 자, 그런데 두 팀 A, B가 친선 경기를 할 때 5번째 경기에서 승리팀이 결정될 확률. 자, 일단요, 얘가 독립시행인 걸 아시겠죠? 자, 일단 이 문제의 핵심은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확률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횟수가 나오니까 독립시행의 확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다만 조심할 게 있는 게요, 5번째 경기에서 승리팀의 결정이 돼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일단 2번은 비기는 거죠. 자, 마지막에 승리팀이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얘도 한번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겁니다. 마지막에요, 일단 여기가 1회, 2회, 3회, 4번을 싸우는 거죠. 그쵸?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 5번째 이길 확률이 A가 나올 수가 있고 마지막에 B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 두 개가 생기죠. A가 이길 수 있는 경우, B가 이길 수 있는 경우 두 개가 생기니까 이는 요런 경우를 1, 이런 경우 2 해가지고 두 가지를 더하는 게 답이게 되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심플하게 둘 다가 2승 2패라고 말하면 되겠지. 4회전까지는 A가 이기든 B가 이기든 무조건 2승 2패가 돼야 됩니다. 자, 2승 2패까지를 하고 난 이후에 A가 이길 확률, B가 이길 확률 두 개가 나눠지니까 2승 2패 1 적어볼게요. 한번. 2승 2패라는 얘기는 뭔 얘기죠?
4번 싸우는 거 4번. 4번 싸워서 2번 이기는 거야.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리고 A가 이길 확률이 얼마래요? 3분의 1이에요. 3분의 2가 제곱이 될 것이고요. 당연히 3분의 1이 제곱 이렇게 되겠지. 요까지가 A팀, B팀 상황이 되는 거야. 그리고 두 개가 생긴다고. 어떻게 생기냐고? 여기 뒤에는 1이 이기려고 그러면은 여기에 3분의 2를 곱해야 되고 여기다가 3분의 1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다 나온 겁니다. 그쵸?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얘는 이쁘게 정리하면 이런 거야. 두 번을 이기고 두 번을 지고 마지막에 3분의 2 A가 이길 확률에다가 B가 이길 확률은 똑같이 두 번을 이기고 두 번을 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3분의 1 될 확률까지 다 더하게 되면 총 확률이 나오겠죠. 요거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요거는요 계산을 여러분들이 좀 맡길게요. 요거는 맡길 테니까 한번 해보시도록 하세요. 그러면 정답은요 27분의 8이 나온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원리 이해합시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야. 일단 A가 마지막에 이길 확률과 마지막에 B가 이길 확률이 있는데 일단 4회 전까지는 무조건 이승이 P가 돼야 돼요. 얘가 이기든 얘가 이기든 간에. 그래서 요까지 이게 바로 4번 싸우는 거니까 4C2가 될 것이죠. 3분의 2의 제곱, 3분의 1 제곱. 물론 두 번째 거 바뀌는 거지만 상관없이 계산하면 똑같으니까 이렇게 했고 마지막에 A가 이길 확률, B가 이길 확률 쭉 두 개를 더하면 다섯 번째 경기에서 승리 결정될 확률에 대한 모든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자, 정리할게요. 좀 복잡하네요. 자, 2015년 4월 18일 국가직 문제고요. 요거 보시면 알겠지만 조건 방률에 대한 식이 하나가 보이고 두 번째 곱셈 정리식이 보이네요. 그렇죠? 두 가지 중에서 문제를 푸는 거네요. 자, 이런 경우는 그냥 공식대로 그냥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프로세스는 공식이 보여야 돼. 공식. 조건 방률에 대한 공식. P, A, 바, B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죠? 그죠? 얘는 단순한 공식이야. P, B분의 P, A 교집합 B라고 세우면 되겠지. 이렇게. 맞습니까? 자, 이대로 식을 세우고요. 자, 두 번째는요. P, A 교집합 B 이렇게 식이 나왔네요. 일단 한번 해볼까요? 자, 식 세울게 그냥 공식만 가지고 문제 풀면 되겠네. 첫 번째는요. 이렇게 식 세웁시다. P, B분의 P, A 교집합 B가 될 것이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요번에 PA분해가 되는 거죠. PA분해. 그 다음에 PA 교집합 B가 될 것이고요. 요것이 2분의 1이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P 합집합 B를 구하는 거네요. 마지막에. 그럼 일단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PA랑 PB가 두 개 같은 거 아시겠죠? 자, 요 두 개 같은 거 첫 번째 확인했어요. 자, 두 번째. 여기다가 뭘 대입하냐면은 요걸 대입해. 3PA 곱하기 PB를 대입합시다. 여기다 그걸 대입하는 거잖아. 3PA 곱하기 PB를 하게 되면 PB 이렇게 약분되면서 PA가 바로 나오죠. 따라서 첫 번째 안 것은 PA랑 PB가 같은데요. 얘가 얼마냐면 3PA가 2분의 1이니까 PA는 6분의 1 되는 걸 알 수 있죠. 6분의 1이에요 라는 것을 발견했어. 자, 여기까지가 지금 첫 번째 발견한 게 이번에 그치? 이 식에서 발견한 게. 자, 됐죠. 그럼 두 번째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냐면 그대로 적을게요. PA 교집합 B는 3 곱하기 PA가 6분의 1 PB도 6분의 1. 자, 그러면 3이 약분돼가지고 12분의 1 되는 것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아주 기본적인 공식 아닙니까? PA 합집합 B. 이거는 집합하고 똑같으니까 PA 플러스 PB 플러스 자,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 하는 거지. 요거. 맞죠? 여러분, 이거 기본 공식이죠? 자, 따라서 얘는 6분의 2니까 12분의 4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12분의 4 했을 때랑 12분의 3. 정답은 4분의 1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답이 1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단순하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공식으로 문제를 푸는 문제네요. 그렇죠? 기본 공식. 아주 기본 공식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공식일까요? 적을까요? 헷갈리면 PA 합집합 B는 두 가지 공식으로 문제를 푸는데 집합 B는 PA에다가 PB를 더하고 그 다음에 PA 교집합 B를 빼는 거죠. 물론 배반 사건인 경우는 이 부분이 사라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배반 사건인 경우는 가장 기본 공식들입니다. 정리합니다. 2015년 5월 30일 경찰 2차 18번 문제고요. 자, 문장이 보이네요. 마지막부터 볼까요? 뭐뭐 하였을 때 나왔죠. 조건 방률. 또 표 그리기죠.
자, 일단 읽지도 말고요. 먼저 조건 방률이니까 표를 그리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한번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표를 그려야 됩니다. 자, 야구와 축구에 대한 선호도 보이시죠? 야구를 좋아하는 경찰, 야구를 좋아하는 남자 보이시죠? 이제 야구, 축구, 남자 경찰, 여자 경찰. 보나마나 경찰 문제겠죠? 자, 경찰 문제, 학교 문제, 학생, 경찰. 자, 보이시죠? 자, 야구를 좋아하는 경찰이 전체 경찰의 50%. 아하, 얘가 50%래요. 50%. 다음 두 번째, 야구를 좋아하는 남자 경찰이 전체 경찰의 40%였다. 그럴 때 A 경찰청에서 야구를 좋아하는, 얘는 축구는 아무 의미가 없네요. 야구를 좋아하는 경찰을 뽑는 경우니까 여기서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쵸? 뽑았을 때 50 중에 남자의 확률 바로 나오네. 5분의 4. 답은 5분의 4가 되는 거죠. 그쵸? 총 5분의 남자 4. 답은 4번. 뭐 이런 것도 그냥 주려고 냈네요. 그죠? 읽다 보니까, 표 그리다 보니까 바로 나오네. 그쵸? 뭐 감각이 좋은 사람들은 그냥 표를 안 그리고 풀 수 있겠지만은요, 이 조건 방률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표를 그리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지 명확하고 확실하게 문제가 풀리거든요. 정리합니다.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 자, 보이시죠? 저거는 확률 분포 표에 대한 해석을 말하는 것이고요. 요럴 때 쭉 주어진 이 평균을 구하는데 이렇게 식이 변형이 나왔네요. 그쵸? 얘는 뭡니까? 확률 분포표가 그려진 경우는 어떻게 되죠? 얘는 확률의 합이 얼마라는 거지? 확률의 합이 1이라는 거죠. 1. 그리고 EX는 얘는 시그마 XI PI가 되는 거니까 요거 두 개 곱해서 더하면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공식 하나가 나오죠. 이에 AX 플러스 B라는 구조가 나오게 되면 얘는 A가 바깥에 나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B가 되는 요 공식 세 가지 가지고 문제가 풀리는 문제네요. 어렵지 않지요? 그럼 첫 번째 할 일은 A가 바로 나오죠. A는 바로 나옵니다. 요거 3개 더해서 1이니까 얘가 6분의 3, 얘는 6분의 2. A는 6분의 1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로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EX이기 때문에 EX부터 구합시다. EX는 XIPI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0 곱하기 3분의 1은 0. 얘가 6분의 1이야. 이거 두 개 더하게 되면 6분의 1 돼버리니까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6분의 3 플러스 6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2가 되고 마이너스 3분의 1이 EX가 되네요. 자, 세 번째 그대로 갑시다. 2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므로 공식대로 할게요. 마이너스 3 빠지고 EX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플러스 1 더하는 거니까 정답은 1 더하기 1이니까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정답은 2번. 공식 3개 가지고 풀리는 문제였네요. 확률 분포표에서 요 공식이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확률의 합이 1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공식이고, 두 번째가 EX도 마찬가지 중요한 공식이고, 분산 공식인데 분산 공식이 쓰이지 않았네. 얘는 하나, 둘, 3개 가지고 풀리는 그런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정리할게요. 자, 2014년 8월 14일 지방행정 문제고요. 이거 좀 복잡합니다. 일단 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2 이하의 눈이 나오면 3점, 3 이상이 나오면 1점을 얻는다. 자, 이럴 때 주사위를 100번 던져 얻은 점수는 X라고 할 때 X의 평균 분산 VX를 각각 구해라. 평균 EX와 분산 VX를 구하는데요. 일단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 자, 이렇게 합시다. 프로세스. 일단 먼저 이항 분포를 만들어야죠. 횟수가 나왔으니까 BMP죠. BMP, NP 이렇게 합시다. P가 뭐냐면은요, 이렇게 할게요. 일단 2 이하의 눈이 나오면 3점을 얻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2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가 되는 거죠? 얘는 1이니까 3분의 1 되는 거 아니에요? 3분의 1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바로 자, 평균을 구하면은요, 이렇게 할까? 얘는 일단 먼저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경우를 가지고 먼저 식을 세워야 됩니다. 얘를 그냥 A를 할게요. 자, 사건 A에 대한 부분이야. 자, A에 대한 부분은, 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할게요. EA를 할게요. EA가 얼마가 되냐면,
이 a는 두 개를 곱하는 거니까 3분의 100 되는 거 알겠죠? 공식. 여러분, 요거. 이 x는 np잖아, np. 얘가 np니까 3분의 100 되는 거 아시겠죠? 이것이 평균이란 말이에요, 평균. 그런데 이게 지금 답이 아니고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x잖아. a가 아니라 x란 말이야, 그쵸? 그러면 x를 해야 돼, x. 자, x에 대한 변수를 세우면 x는 이겁니다. 100번 던져서 얻은 점수가 x인데요. 이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a라는 점수, 즉 3점이 나올 수 있는 게 a라고 치면은 100에서 a를 뺀 거, 얘는 1점이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식이 나오는 게 x가 되는 거죠. 자, 100번 던져서 얻을 수 있는 점수가 이거야, 그치? a가 나올 수 있는 게 3점, 그 다음에 100-1 나올 수 있는 1점이니까 요것이 x란 말이야. 정리할까요? 얘는 얼마니? 3a, 2a가 될 것이고 플러스 100 얘가 된다고. 자,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2x이기 때문에 이 x가 2a 플러스 100이고요. 얘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2가 아니라 v에 대한 2a 플러스 100을 구하는 거네. 따라서 우리는 필요한 게 또 va가 필요하네, 그쵸? va. 자, va는 npq니까 npq. 자, 할게요. 이거 지금 a야. a는 npq 3분의 100에다가 q는 3분의 2가 되니까, 그 다음에 9분의 200 되나요? 3, 9분의 200. 9분의 200. 됐죠? 그대로 풉시다, 그대로. 그것도 공식에 의해서 얘는 2 곱하기 3분의 100에다가 마지막 100 더하면 될 것이고요. 마지막 얘는 그냥 4 곱하기 va이기 때문에 va가 9분의 200. 그럼 9분의 2, 4, 800이 되겠죠? 얘는 얼마니? 3분의 200, 3분의 500이 되겠죠? 그쵸? 요런 답이 있나요? 요런 답이 있겠죠? 어디 있습니까? 답이 여기 3번에 똑같은 게 있네, 그 3번에. 자, 아시겠죠? 지금 먼저 이 이항 분포는 A, 즉 여기서 한 번 더 이 이하의 눈이 나오는 그러한 변수를 우리가 A라고 했고요. 이 A를 가지고 유추하는 거야. X 유추하는 거야. 왜? A는 3점이 나오는 경우고 반대로 3 이상의 눈이 나오면 1점이 얻으니까 요거 두 개를 합친 점수 X. X는 100개를 가지고 가는 거니까 3A 플러스 100-A가 되겠죠. 여기다가 1점이 들어가는 거니까 요 두 개를 가지고 식을 세운 거야. 그쵸? 이렇게. 이해됩니까? A를 가지고 X를 유추하는 그런 문제였었네요. 자, 정리합니다. 자, 2014년 4월 19일 국가직 공부법 문제고요. 이렇게 표가 주어졌어요. 확률표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평균 분산식 나왔죠. 얘는 아주 기본적인 공식으로 문제 푸는 거죠. 첫 번째 뭡니까? 확률 분법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확률의 합 시그마 P가 1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EX에 대한 공식은 어떻게 한다? 얘는 시그마 XI PI. 자, 이거 푸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VX는 어떻게 푼다? 얘는 어떻게 푸는 게 좋아요? 그렇죠. 얘는 시그마 얘는 XI의 제곱 PI에서 뺀다고. EX를 빼는 것이 가장 기본이죠. 자, 다시 말해가지고 얘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죠. 그렇죠? 변수의 제곱의 평균에서 얘는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게 공식이니까 세 가지 공식으로 푼다. 문자 A, B, C 3개, 식 3개. 바로 풀리겠죠. 자, 1번 첫 번째 할 일이 뭡니까? 확률의 합이 1이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두 번째 EX는 1 곱하기 A, 2 곱하기 B, 그 다음에 3 곱하기 C. 요것이 얼마라고 나왔습니까? 2라고 나왔네, 그쵸? 자, 세 번째 식이 뭐가 나오냐면 분산 VX. VX 조금 복잡합니다. 얘는 X제곱이니까 1제곱 곱하기 A 플러스, 그 다음에 2의 제곱 4B 플러스, 그 다음에 3, 3, 9C에서 뭘 뺍니까? 평균의 제곱, 평균이 2니까 2의 제곱 4를 뺐더니 이것이 2분의 1 이렇게 나왔네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이것이 사라지면서 얘가 2분의 9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연립하는 거잖아요.
일단 1차식 3개가 있으니까 한 문단씩 없애기 때문에요. 1과 A를 이렇게 뺄게요. 빼가지고 A를 없앱시다. 그럼 얘는 B가 되고 플러스 30 빼기 C가 되니까 이 C가 되면서 1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얘에서 1 뺄까요? 얘에서 이렇게 뺄까요? 이렇게 빼봐. 또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A 사라지고 요것은 2B가 되면서 플러스 90 빼기 30은 6C가 되죠? 분수가 되네요. 2분의 9, 2분의 9 마이너스 2, 2분의 얘는 4니까 2분의 5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얘를 빼기 위해서는 자 결국 C를 구하는 거네. 여러분 C를 구하는 거니까요. C를 구하는 거니까 C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B를 없앱시다. 의도적으로. 이해되시죠? 여기다가 2를 곱해가지고 B를 없앱니다. 그래서 2B 플러스 4C 는 2가 되면서 우리는 이걸 빼가지고 C를 바로 구합시다. 자, 빼면 이 C는 2분의 5 마이너스니까 2분의 1 됐지. 따라서 C는 4분의 1이라는 답을 얻게 되네요. 얘를 구하는 거니까 정답은 4분의 1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다. 정답은 2번이죠, 2번. 자, 요렇게 식 세워서 연립하는 거 매우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2014년 831 문제고, 요거는 그냥 기본적인 평균과 부산에 대한 문제네요. 그쵸? 별량이 2, 3, 4, x, y 5개가 주어졌고, 평균과 부산을 구하는 거고, 우리는 이항 분포가 아니라, 확률 분포가 아니라, 요렇게 구할 때는 어떻게 푼다? 자, 평균은 총 5개 중에서 2 플러스 3 플러스 4 xy 요거 다 이게 평균이 되는 거죠. 그쵸? 얘가 얼마라고? 얘가 4라는 식 하나가 나오고, 분산은요, 분산. 분산에 대한 식이 뭐라고요? 얘는 변수의 제곱의 평균 2x 제곱에서 뭘 뺀다? 평균의 제곱을 뺀다. 이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식이 2개가 나오네. 그치? 식 2개. 자,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곱하니까 20이 돼버리면서 x 플러스 y에 대한 식이 하나 바로 나오네요. 자, 2, 3, 4 더하면 9 넘어가면 11 되네. 11. 자, 두 번째 식이 요게 좀 복잡할 텐데 똑같아요. 2x 제곱이라는 것은 5분의 별량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2의 제곱은 4, 3, 3은 9, 4, 4, 16. 그 다음에 x제곱, 그 다음에 y제곱. 요렇게 했을 때 여기서 4의 제곱을 뺐을 경우가 얼마냐면 얘가 2래요. 2.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구할 수 있냐면 얘를 구할 수가 있겠지. 자, 얘를 구하려고 여기다가 16 더하면 18 돼버리고요. 18에다 5를 곱해가지고 5, 8, 40 해가지고 5, 1은 5 90 되나요?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 바로 나오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더하기 9, 13 더하기 16 29니까 29 하면 61 나오나? 61?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네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61 나오고 맞네요. 그 다음에 여기 11. 오케이. 이제 뭐라니? xy 구하려면 이 공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자, 이 공식 그대로 대입합시다. 61은 x 플러스 y가 얼마니? 11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xy 얘를 구하는 게 이거니까. 그러면 2x는 11의 제곱 121 빼기 61 그러면 60인가요? 그럼 x는 30이라는 답을 얻게 되네요. 정답은 3번. 2번. 어렵지 않죠? 얘는 기본적인 별량에 주어지는 평균과 분산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공식으로 풀 수가 있네요. 그렇죠? 공식. 기본 공식입니다. 2015년 2월 14일 경찰 문제고요. 이것도 어렵지 않은 문제네요. 창식은 영어 모의 시험을 6번 응시한대. 그런데 5번째까지 평균이 83점이었대요. 자, 그럴 때 마지막 6번째 걸 구하는 건데요. 전체 평균이 85점 이상이 되려면 창식은 6번째에서 몇 점 이상을 받아야 되는가. 자, 그러면 첫 번째 할 일이 뭡니까? 프로세스. 전체 평균부터 구해야 되겠죠. 전체 평균은 토탈 몇 분의? 그쵸? 6분의 그 다음에 5회까지 5회 점수 합에다가 뭘 더해야 됩니까? 6회째 점수 6번째 점수를 우리가 X라고 말하면 되겠죠. 이렇게 요것이 전체 평균이잖아. 요것이 85점 이상이니까 85점 이상 이게 식이네요.
그렇잖아. 이제 뭘 구하면 됩니까? 얘를 구하면 되죠. 외점수 합. 얼마나 쉽니? 다섯 번째까지 83점이었대요. 그러면 다섯 번째까지 평균이 83점이라는 얘기는 다섯 가지 점수의 합이 83 곱하기 5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누기 5니까 요것이 하면 83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따라서 다섯 번째까지의 점수의 합이 요거야. 다시 한번 세울게요. 얘가 얼마냐면 5, 3, 15, 5, 8, 40 415가 되나요? 자, 다시 한번 세웁시다. 6분의 415 플러스 x가 85 이상이 돼야지 이제 문제를 만족하는 거잖아요. 양변에 6을 곱해가지고 갈게요. 6 곱하면 6, 5, 30, 6, 48 510 따라서 x는 무조건 510, 115인 95점 이상이 돼야지만 우리는 이 문제의 창식이라는 친구가 85점 이상이 될 수 있는 게 되겠죠. 잠깐만요. 오케이. 여기 객관식 문제에서는 답은 2번이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구성을 보면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되게 전형적인 문제로 이렇게 쭉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아주 기본 공식 가지고 풀리는 게 대부분의 문제고요. 다음에 배우는 정규분모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기본 공식 가지고 문제가 풀립니다. 정리할게요.